맨시티 킬러로 불리는 손흥민이 위기에 팀을 구해내는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손흥민이 득점에 이어 도움을 기록하며 맨시티 상대의 강한 면모를 이어간 것인데요. 토트넘 호스퍼는 4일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즌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3대3으로 비겼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3연패를 끊어내며 8승 3무 3패, 승점 27점으로 5위로 올라섰고 맨시티는 9승 3무 2패, 승점 30점으로 3위로 내려앉게 됐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난타전 양상이 펼쳐지며 흥미진진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한 팀으로서 어디까지 왔는지 특정한 방식으로 경기를 펼치는 팀이 되려는 우리 프로젝트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험대다. 최고를 상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펼쳐질 강력한 테스트라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말 그대로 토트넘은 공격 축구로 맨시티와 맞섰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맨시티는 세계 최강답게 매끄러운 공격 전개로 토트넘을 압박했는데요. 토트넘은 손흥민의 역습 한 방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 6분 코너킥 수비 이후 상황에서 브리안 힐이 역습을 전개했고 대안 쿨루셉스키가 전방으로 길게 공을 보냈습니다. 이 패스를 손흥민이 도쿠보다 앞서 머리로 공을 잡아낸 뒤 페널티 박스 안까지 쇄도했고 반대편 골문을 겨냥한 슈팅이 에데르송의 팔에 맞고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맨시티 킬러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3분 후 곧바로 불운한 자책골의 주인공이 됐기 때문입니다. 전반 9분 훌리안 알바레스가 오른쪽에서 보낸 프리킥이 절묘한 궤적을 그렸고 이것이 손흥민의 허벅지를 맞고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후 스마일맨 손흥민이 크게 분노하는 장면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1대1로 맞선 전반 26분 맨시티 수비 진영에서 도는 공을 브라이언 힐이 끊어냈습니다. 맨시티 수비수들이 힐을 향해 달려들면서 중앙에 있는 손흥민이 노마크 상태가 됐는데요. 그런데 힐은 바로 패스하지 않고 공을 몰고 가다가 뒤늦게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냈습니다. 힐이 드리블하는 동안 맨체스터 시티 수비진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와 있었고 손흥민에게 향한 패스를 후뱅 디아스가 가볍게 끊어냈습니다. 손흥민은 힐을 향해 오른팔을 크게 휘두르며 격양된 몸짓으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승부욕이 강하지만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손흥민이었기에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위기를 넘긴 맨시티는 전열을 가다듬고 토트넘을 압박했고 결국 역전골까지 뽑아냈는데요. 전반 31분 그바르디올이 공을 끊어내며 시작된 찬스에서 도쿠가 오른쪽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공을 소유하다가 중앙으로 패스를 건넸고 이를 쇄도하며 잡은 알바레스가 중앙으로 흘리듯 보낸 공을 포드니 골문 앞에서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전반을 1대2로 마친 토트넘은 후반 시작과 함께 브라이언 힐을 호이비에르와 교체했습니다. 그만큼 힐의 전반전 경기력이 최악이었다는 방증이었는데요. 호이비에르가 비수마와 짝을 이뤘고 로셀소가 한 칸 올라가 공격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위기를 넘긴 토트넘이 후반 들어 점유율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맨시티의 전방 압박이 많이 약해진 모습이었는데요. 후반 11분 역습 기회에선 손흥민이 드래그백으로 탈압박한 뒤 패스했습니다. 이어진 존슨의 중거리 슈팅은 수비벽에 걸렸습니다. 조금씩 살아나던 토트넘이 결국 손흥민을 기점으로 동점을 만들었는데요. 후반 24분 손흥민이 원터치로 공을 내준 뒤 침투하며 수비를 끌어내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로셀소가 그 공간을 놓치지 않고 정확한 왼발 가마차기로 골문 구석을 꿰뚫었습니다. 로셀소의 2경기 연속골이자 손흥민의 리그 2호 도움이었습니다. 2대2 동점이 되자 맨시티도 다시 바빠졌는데요. 적극적으로 골을 노리던 맨시티는 계속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후반 30분 교체 투입된 리코 루이스가 박스 우측에서 컷백 패스를 내줬습니다. 로드리가 이를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공은 살짝 떠오르면서 윗그물을 훑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비수마의 결정적 실수 한 방으로 역전을 허용했는데요. 후반 36분 비수마가 후방에서 3명을 뚫고자 무리한 드리블을 시도하다가 공을 뺏기며 역습을 허용했습니다. 오른쪽으로 파고든 혼란이 뒤로 공을 내줬고 그릴리시가 빈 골문에 밀어 넣으며 3대1을 만들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곧바로 비수마를 빼고 히샬리송을 투입시키며 공격수를 늘렸습니다. 이대로 4연패로 향하는 줄 알았던 토트넘은 기사회생하게 되는데요. 후반 45분 손흥민이 왼쪽으로 공을 내줬고 존슨이 골문 안으로 왼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이를 쿨루셉스키가 뛰어들며 머리에 맞췄고 공은 크로스바를 때리고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기적같은 동점골이었습니다. 클루셉스키는 놀란 듯 포효했고 동료들도 기쁨을 나누며 토트넘 팬 부스 쪽으로 모였습니다. 이때 중계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지만 펩 감독은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감싸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즌 트래블을 달성하고 난 이후 인터뷰에서 이례적으로 토트넘을 거론하며 원정 가서 토트넘을 한번 이겨보고 싶다는 펩 감독의 간절한 바람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실제 토트넘이 홈구장을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으로 옮긴 이후 맨시티는 원정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원정 경기는 아니었지만 홈에서도 토트넘의 발목을 잡히자 그 충격을 그대로 표현한 듯 보였습니다. 지난 2월 토트넘의 1대0으로 패한 뒤 펩 감독은
우리가 공을 공격 전개 상황에서 잃어버렸을 때 손흥민과 대한 쿨루세브스키가 있다면 그건 매우 어렵게 된다. 결국 우리는 3점을 잃었다라며 지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의 존재감, 역습 능력, 돌파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맨시티 공격 전개를 어렵게 만들었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승리를 다 잡았다고 생각했던 펩 감독은 손흥민의 영향력으로 또 한 번 충격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이후 결국 더 이상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양 팀은 승점 1점씩 나눠 가졌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토트넘의 모든 골에 관여하며 팀을 패배에서 구해냈습니다. 경기 뒤 손흥민은 올 시즌 4번째 맨 오브 더 매치에 올랐는데요. 팬들의 40.8%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영국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한 골 1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에게 토트넘에서 2번째로 높은 평점인 7.5점을 부여했습니다. 최고 평점은 쿨루셉스키였고 최하 평점은 실책을 범한 비수마였습니다. 또 다른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손흥민에게 팀 내 가장 높은 8점을 매겼습니다. 경기 후 영국 언론 BBC에 따르면 손흥민은 믿음을 계속 이어간 것에 대해 당연하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축구를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내가 동료들에게 말한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분명히 맨시티는 거대하고 엄청난 팀이다.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다. 하지만 우리는 무승부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축구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다.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90분까지 계속 믿음을 유지했다. 팀이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또 나는 이 승점 한 점이 이번 시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팀과 선수들의 자신감의 큰 포인트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지난 시즌 득점왕 홀란과의 대결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손흥민이 한 골 1도움으로 모든 골에 관여한 반면 홀란은 모든 기회를 홀랑 날려버렸고 경기 후 분노하며 경기장을 떠나는 비매너를 보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재미있는 순위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독일과 루마니아에 기반을 둔 사이버거스트는 30일 2023년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탑10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 매체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면 펠레를 꼽을 것이다. 그는 2022년 세상을 떠났고 이제 새로운 축구의 신을 선택해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기준은 현역 선수여야 하고 경기력뿐만 아니라 여론, 기자, 평론가, 팬들의 사랑 등 모두 반영했다. 오래된 토론이고 만장일치의 의견을 도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선정한 이 10명의 선수들은 매우 뛰어나다. 압도적 재능, 뛰어난 정신력, 업적 등 모두 훌륭하고 박수를 보낼 가치가 있는 선수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단,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음에도 선정되지 못한 선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유럽을 뒤흔들고 있는 엘링 홀란드, 주드 벨링엄 등이 순위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들의 경쟁자 킬리안 음바페는 이름을 올렸습니다. 음바페를 제외하고 목록을 보면 대부분 최근 10여 년 넘게 꾸준히 활약한 선수들을 위주로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의 에이스이자 캡틴 손흥민은 높은 순위인 3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앞에 있는 2명의 선수는 세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꼽히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리오넬 메시였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에 대해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은 단지 경기력과 기술 때문에 전설이 아니다. 손흥민의 인성, 평판, 그리고 팬들에게 하는 행동 등 그는 토트넘의 흥행과 아시아의 붐을 일으킨 선수다.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며 아시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과 리더십을 통해 토트넘이 다시 한번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